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돈 1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중견 빅바이오텍이 탐스럽고 먹고 싶었던 거죠.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먹지를 못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11월 이후부터 활발하게 그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. 지난달에는 화이자가 시젠을 430억 달러를 인수를 종결을 합니다. 끝냈고요. 그 다음에는 12월 22일에 브리스톨 마이어스큐비 카루나를 140억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. 10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대형 M&A가 늘어나게 된 거죠. 100억 달러 이상의 그런 대형 M&A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이고요. 이것은 빅파마뿐만이 아니라 빅바이오텍 그리고 바이오텍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11월 들어서 대형 바이오 M&A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이전에는 11월 이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. 그러다가 11월 이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과연 왜 그런 걸까요? 그동안 이 대형 M&A, 그러니까 100억 달러 이상짜리 M&A가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인가? 그리고 이 빅파마들은 M&A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특허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매출 절벽에 부닥치고 있고요. 그게 이제 2028년, 2029년에 이제 닥쳐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, 현금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들이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가능성 있는 물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후부터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좋은 약을 가지고 있는 비싼 그런 회사들입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돈 1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중견 빅바이오텍이 탐스럽고 먹고 싶었던 거죠.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먹지를 못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11월 이후부터 활발하게 그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. 왜 그런 걸까요? 그리고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이런 M&A가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? 이런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난 연도에 6월부터 잠깐 볼까요? 6월에 우리나라 금액으로 13조 원, 그러니까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서 100억 달러 이상의 M&A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6월에는 아예 없습니다. 그런 큰 거래조차 발견할 수도 없고요. 그 다음에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. 7월도 73억 달러짜리가 있긴 했지만, 그러나 100억 달러 이상짜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8월은 아예 그 큰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50억 달러짜리가 하나 있었지만 이것은 그 CDMO 쪽에서 있었던 거고요. 좀 성질이 다릅니다. 그래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. 9월도 7천억짜리가 하나 있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기 쪽이라 전혀 상관이 없고요. 그래서 큰 거래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단 몇십억 달러짜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10월 달에 암젠이 호라이전을 인수를 했죠. 그게 10월 6일입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아직 늘어나지 않았죠. 그게 이제 큰 거래가 240억짜리가 10월 6일 날 거래가 됐고요. 그리고 나서 11월을 보면 11월 달에 맨 마지막 날 11월 30일에 앱비가 이뮤노젠을 인수를 합니다. 이게 101억 달러가 드디어 나옵니다. 그러니까 10월 달에 암젠의 호라이전 인수가 240억 달러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11월에 하나가 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12월, 지난달 한번 볼까요? 지난달에는 화이자가 시젠을 430억 달러를 인수를 종결을 합니다. 끝냈고요. 그 다음에는 12월 22일에 브리스톨 마이어스큐비 카루나를 140억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. 10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대형 M&A가 늘어나게 된 거죠.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미국의 암젠이 아일랜드 기반의 생명공학 기업인 호라이즌을
278억 달러에 인수하겠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. 그런데 그게 발표했던 게 2022년 12월입니다. 그런데 거의 1년 정도를 이 M&A를 종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 10월 6일에 종결을 지은 거죠.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막았기 때문입니다. 독점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막았죠. 그래서 FTC가 승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M&A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었고, 그러던 중에 작년도 9월 달에 미국 FTC하고 진행 중이던 이 행정소송, 암젠하고 같이 벌이던 이 행정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동의명령에 합의를 했습니다. 이 양측이 합의를 하고, 암젠은 자사 제품을 이 호라이즌, 인수하는 호라이즌의 계열 내 최초의 갑상선 안근병증 희귀질환 치료제인 이 테페자가 이제 중요한데요. 이 테페자, 그리고 만성 통풍 치료제인 크리스텍사, 이 두 가지 물질을 같이 번들어서 끼어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인수에 탄력이 붙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테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치료제인데요. 2022년에만 약 20억 달러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고, 피크 매출을 한 40억 달러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. 이 매출 절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빅파마들은 이런 대형 M&A에 대한 니즈가 어떤 때보다 상당히 강했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가치들이 좀 떨어졌었거든요.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치료제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가치들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. 작년에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M&A가 활기를 띠지 못하다가 FTC의 그 반독점 견제로 그동안 활기를 띠지 못하다가 암젠이 FTC하고 그 시정 조치에 합의하는, 즉 동의명령 합의를 함에 따라서 이 기점이 작년도 10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형 인수 합병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. 그래서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하게 된 것도, 인수를 확정 지은 것도 이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확정을 드디어 12월 달에 확정을 시켰고, 그 후로도 대형 M&A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죠. 그래서 2023년에 이 M&A, 대형 M&A와 관련된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래서 올해에는 빅바이오텍에 대한, 즉 100억 달러 이상의 그런 대형 M&A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이고요. 이것은 빅파마뿐만이 아니라 빅바이오텍 그리고 바이오텍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